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이런 내용 오랜만에 다뤄보는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의 부동산 대선 공약이 나왔는데 꽤 됐죠? 네, 평가가 이래요. 제가 좀 반응까지 살펴봤는데 뻔하다. 예전이랑 변한 게 없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어필하고 싶어요. 그 뻔하고 쉬운 게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규제한다, 신도시 만든다, GTX 만든다, 이게 더 쉽고요. 자유시장으로 간다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대선 부동산 공약은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전 원희룡 장관님을 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전세 사기를 국가의 주요 이슈에 편입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만드셨는데 지금 특정 후보님이 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곳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예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만들고 있다는 곳에 의장을 맡고 계신데 전세 사기를 국가가 나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 막 법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정부가 큰 역할을 하겠다는 큰 정부이기도 해요. 물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전세 계약은 원래 채권이에요. 개인 간에 하는 건데 이거를 예전에 임대차 특별보호법을 만들면서 전세를 채권화해서 물권화를 시켰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형태의 계약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전세 계약은 더 이상 개인과 개인 간의 돈거래가 아니라 개인과 물건 간의 거래화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임차인분들은 전세 계약을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그만큼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터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시장이 괜찮을 때는 약간 말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은 이 집을 떠가세요가 암묵적인 약속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전세 제도는 유지가 됐는데 정부가 계속 개입을 했잖아요. 물론 이건 이명박 정권 때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대출을 매매보다 잘해주고 그리고 여기 버티고 있으면은 로또 청약을 받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유시장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보수든 진보든 간에 한국은 원래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물건 가치가 내려가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은 원래는 편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세 사고가 맞고 전세 사기는 뭐냐면 채권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처음부터 얘를 내가 진짜 등쳐 먹어야지 라고 계획한 그 나쁜 사람들 당장 잡아 쳐넣어야 되는 걔네가 전세 사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생긴 이후로 여러분이 어른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전세 사기가 없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 있었던 이 영역을 국가가 나서서 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전세 사기 당한 분들 중에서 피해자 수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세 사고까지 치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이제 뭐 더 이상 엄청 늘어날 시즌은 아니지만 아직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전세 사기 특별법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느냐? 안 돼요.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만나보시면은 정말 투명해요.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 원하는 건요. 그런 좀 죄송해요. 그런 약간 애매한 긴 그런 법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피해자한테 오토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 이거잖아요. 세금 받아갈 땐 오토, 혜택 받을 때는 전부 다 수동이잖아요. 번잡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만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 전부 다 계산식이에요. 그거 말고 내 보증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준다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보증금은요. 이 임대인을 조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과 물건 간의 문제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임차인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뭐 악의적으로 막 선동하는 건 아닌데 정부가 나서서 빌라 시장을 파괴했죠. 빌라의 매매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신규 공급을 힘들게 만들어놨고 전세 놓는 걸 무섭게 만들어놨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누르면 누르는 만큼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더 어려워져요. 이 현실이에요. 이거를 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구조가 이거예요. 원래. 왜냐면 임차인 분들도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전세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역전세가 나서 못 돌려받고 있다면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매가랑 전세가랑 굉장히 근사했다가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니까 역전세가 난 거란 말이에요. 역전세가 낮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건 사기일 확률이 더 높아요. 고의로 한 거예요. 개인의 문제니까. 그건 이분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물건 때문이라면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큰 차이가 없던 곳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이거는 가치가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유시장으로 가서 빌라 매매 시장도 인정을 해줘서 빌라가 예전처럼 거래가 되고 신규 공급도 되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전세가 이상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으면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자유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홍준표 전 시장님의 공약이 이루어지는 게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예요. 한국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특히 라이브 때 홍준표 시장님의 공약의 틀을 맞춰서 시장에 대비하는 거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동안에 우리는 지쳤어요.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 지치세요? 자유시장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이 이건 제가 뭐 루카스님 채널 가서 얘기할 것 같은데 홍준표 전 시장님이 그 공약을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솔직히 이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참 예민한 주제인데 지지율이 어쨌든 긍정적이진 않으세요. 어쨌든 된다면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제가 다른 뜻은 없는데 여태까지 사건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의 언행이나 여태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탄핵이란 단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더 이상 여러분 부정 못하시죠. 다 같이. 그렇잖아요. 지금 뭐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인데 그거 뭐 어디 갔습니까? 바뀌고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에요. 그래서 공약을 실제로 이뤄내셔서 그나마 이분이 제일 자유시장에 근접하거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물론 트러블 메이커 이미지도 있으시지만 그런데 공약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이거를 실행시키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유시장을 외치기만 하는 것보다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보다는 현실에 맞춰서 여러분이랑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자유시장으로 가는 게 너무 멀리 와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뭐 4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비 사업만 제대로 하면 신도시 안 지어도 돼요. 경기도권까지 재건축, 재개발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럼 또 누가 돈 벌고 뭐 토건 세력 얘기 나오겠지만 신도시 안 지어도 돼요. 근데 그거 안 할 거니까 그냥 신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신도시로 가게 되면 또 돈을 풀어야 돼요. 토지보상금 나가야 되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무원들이 좋아요. LH 사건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이게 결국 누가 돈 버냐의 차이예요. 재개발, 재건축, 기존의 토지주들이랑 뭐 시행사, 시공사가 돈을 벌겠죠. 그럼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신도시는 돈 안 벌 것 같아요? 신도시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 여태까지 많이 보셨잖아요. 그 차이예요.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 사람들이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국가의 힘은 세지겠죠. 그런데 민간의 힘, 빌라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피해자들 중에서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제를 받아요. 뭐 사기꾼을 잡아넣었다 이딴 거 말고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잖아요. 이 줄다리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특정 정치인을 가지고 좋다 싫다 하고 있지만 결국 세상엔 돈이 많이 있고 이 돈을 누가 가져가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유시장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이 자유시장을 얘기하기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의 돈을 손에서 놓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뒤로 뭐 시행사, 시공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민간시장 활성화되면 돈을 벌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인정할게요. 또는 뭐 주식으로 해먹을 거다. 그럴 수도 있죠. 인정할게요. 하지만 여러분, 국가가 큰 손이 돼서 개입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건 괜찮나요? 그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어떤 게 새로 만들어지려면 돈이 돌고 누군간 돈을 더 벌어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파이 전체를 키워서 더 잘 살게 되는 방향이 전 좋다는 건데 한국은 지금 그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쭈르륵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자유시장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정치 사상이 있고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얘기도 할 거고 응원도 할 거고 투표도 할 건데 앞으로 제 방송을 함에 있어서 그게 제 주요 내용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정치잖아요. 현실 가능성이 낮은 걸 밀어붙이고 자꾸 설득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왜 그러면 안 돼요? 최근 3년 동안 안 느끼셨어요? 내 가족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가계부채 이딴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가계부채 통제했다 대출 막아서 다 같이 좋다? 내수 폭망인데요? 나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요? 거기다 대놓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안 들려요. 왜 현실을 안 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응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일어나면 다 망해요. 근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까지 좀 감안해서 앞으로 좀 제 방송을 이제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대선까지 과연 어떻게 될지, 대선 후에 또 어떻게 될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또 정치적인 내용이나 사상적인 내용은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갈게요. 근데 제 채널은 부동산, 경제적 결정, 여러분의 어떤 좀 풍부한 삶, 자유로운 삶 이쪽입니다. 그거예요.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얘기하면서도 힘이 안 나네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게 지금. 살아남기 위주, 적자 생존, 각자 도생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